자, 제4장에서는 레지스터 전송과 마이크로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레지스터 전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또 다른 레지스터로 옮기는, 말하자면 레지스터 투 레지스터 트랜스퍼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 전송하는데 필요한 그런 표현 언어, 요것들을 갖다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와 메모리 사이의 전송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 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데이터가 지나가는 라인의 집단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8비트, 뭐 16비트, 32비트 단위로 전송한다. 그러게 되면은 그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병렬로 도선을 통해서 신호가 나갈 텐데, 그 도선을 우리는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한꺼번에 메모리로 전송하거나 또는 메모리로부터 받아오는 그러한 전송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겠고, 그 다음에 산술연산과 논리연산에 해당하는 그런 마이크로 연산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 그 레지스터의 중요 연산 중에 하나인 시프트 연산, 그리고 이러한 레지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이제 산술 논리 시프트 장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ALU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처음 다룰 때 그 CPU의 3대 구성 요소 하게 되면은 뭐 연산 장치, 제어 장치, 그리고 기억 장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때 연산 장치에 해당하는 ALU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술 논리 시프트 장치다 하는 것이죠.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제4장에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전송 언어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은 마이크로 연산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이 마이크로 연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레지스터에서 또 다른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뭐 보내거나 받거나, 또는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뭐 쉬프트 하거나 아니면 클리어 하거나 아니면 로드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레지스터 동작을 우리가 마이크로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레지스터가 이제 알다시피 그 플립플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플립플롭의 한 클럭이 그 실행될 때 그 하나의 클럭 시간 동안에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가 뭐 움직이거나 쉬프트 되는 그러한 기본 동작들을 우리가 마이크로 연산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이크로 연산들을 우리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호로 표시하면은 알아보기가 쉽겠죠. 아무래도 이걸 뭐 말로 뭐 레지스터 이쪽에서 레지스터 이쪽으로 뭐 가져온 다음에 쉬프트 해가지고 뭐 로테이트 시킨 다음에 다시 클리어 시켜라, 이런 말을 물론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클리어한 그러한 명령을 표시하는 것은 역시 기호가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호들, 레지스터 동작을 나타내는, 마이크로 연산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호들을 우리가 레지스터 전송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레지스터 전송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컴퓨터의 내부에서 돌아가는 그런 데이터의 그 처리나 흐름이나 아니면 어떤 순서 같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스템 설계할 때 설계자는 굉장히 일관되고 아주 명확한 그런 표현을 갖다가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 전송 언어로 이 하드웨어 동작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레지스터 전송 언어를 갖다가 우리가 표시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 모든 레지스터의 이름은 전부 다 대문자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MAR, Memory Address Register, MBR, Memory Buffer Register, 그 다음에 AC, Accumulator, 우리가 보통 Accumulator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더 편하겠네요. Accumulator. 예. 네, PC, 예, 퍼스널 컴퓨터 아니죠. 프로그램 카운터, 예,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R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레지스터, 예, 데이터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레지스터들은 각각 자기 이름들이 있어요. 예, 모든 레지스터가 각각 다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전부 다 대문자로 표시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플립플롭, 이미 얘기했다시피 레지스터는 하나 이상 여러 개, 보통 이제 8개나 뭐 16개나 아니면 이제 뭐 16개, 뭐 물론 4개짜리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개의 플립플롭이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플립플롭들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플립플롭, 그 플립플롭이 전하고 있는 비트값, 이거 갖다가 MSB라고 얘기합니다. Most Significant Bit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에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플립플롭에 저장된 데이터, 그 비트값,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LSB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Least Significant Bit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16비트 PC가 있다. 레지스터가 16비트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MSB는 가장 그 왼쪽 끝에 있는 비트가 MSB고 제 오른쪽에 있는 비트가 LSB입니다. 그리고 이제 16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과거에 8비트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런 컴퓨터 구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16비트 레지스터가 있다 그러면 8비트씩 나눠가지고 상위 8비트와 하위 8비트로 분리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위 8비트, 말하자면 이제 비트 번호 8번부터 15번까지 요거 갖다가 하위, 하위 레지스터라고 그러고 하위, 비트 번호 0번부터 7번까지 갖다 우리가 로우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가 있다. 여러분이 그림 그 4-1에 보게 되면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죠. 그럼 16비트짜리인데 이 레지스터를 16비트 표시할 때 보통 이렇게 전체 16비트를 다 표시하긴 하지만은 이거 갖다 8비트로 나눴을 때 8번부터 15번까지가 하이, 그리고 0번부터 7번까지를 우리가 로우로 표시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표시하게 되면은 이거는 8비트씩 구분해서 표시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8비트 레지스터가 있다. 여기 그림 이제 4-1의 B처럼. 그랬을 경우에는 항상 제일 왼쪽이 7번이 이게 MSB입니다. 반면에 0번이 LS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시했을 때는 뭐 구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각각 내부에 있는 비트를 표시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왼쪽에다가 MSB를 놓고 제 오른쪽에다가 LSB를 놓는다 하는 것도 컴퓨터를 다룰 때,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는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몇 비트든 뭐 30비트든 뭐 64비트든 간에 MSB 그러면 무조건 그림의 제일 왼쪽이에요. LSB 그러면 무조건 그림의 제일 오른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레지스터 전송 언어를 사용해서 한번 레지스터의 동작을 표현해 보자. 일단 가장 간단한 그 레지스터 전송 표현을 얘기한다면은 치환, 리플레이스먼트가 되겠습니다. 치환 연산자는 여기 여러분들 표시를 보게 되면은 왼쪽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죠. 이것은 왼쪽 화살표이기 때문에 레지스터 1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레지스터 2로 치환한다. 다시 말하면 R1에 있는 데이터를 R2로 보내는 것이죠. 전송 연산자라고도 말합니다. 보통 치환,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는 이제 하는 쪽이 치환 받는 쪽에 대해서 화살표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제어 조건이 있다. 예를 들면 if p가 1이면은 then r1의 값을 갖다가 r2로 넣어라 했을 때 이 p가 바로 제어 조건입니다. p의 값이 1이면은 이런 동작을 수행하는 얘기고 p의 값이 0이면은 이런 동작을 수행하지 말란 얘기죠. 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축약된 그런 제어 함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p, if p가 0이냐 그러면은 이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말고 p가 1이다 그러면 다음 문장을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는 C 언어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가끔 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해서 C 프로그램을 짠다면은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제 중급 내지는 고급 프로그래머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걸 쓰냐고요? C에서 이런 표현을 갖다가 프로그래밍 언어 방식으로 쓰느냐?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진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과 같은 표현은 봤을 거예요. 아마 이런 표현은 봤을 겁니다. 물음표하고 가운데 콜론이 있는 이건 C 언어 문법이에요.
그랬을 때 P의 논리값이 true면은 바로 다음 걸 실행하고, P의 논리값이 false면은 땡땡, 즉 콜론 다음에 있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예,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C에서 흔히 보는 조금 좀 축약된 그런 고급 스킬을 사용하는 C 언어 프로그램에서는 흔히 보는 내용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요? 만약에 이런 표현을 갖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C 언어에는 하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서 2학년 2학기인데 C 언어 하수 소리 들으면은 앞날이 깜깜하죠, 사실. 네, 그럼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이 C 언어나 자바 언어에서 가급적이면 고급 표현이나 고급 랭귀지의 스킬을 갖다가 사용을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만 그래도 커먼과 전공 2학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은 뭐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돼요. 자, 어쨌거나 이러한 표현은 이런 제어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축약해서 나타내는 내용이고, 그리고 R2에는 R1의 값, 즉 레지스터 1에 있는 값이 레지스터 2로 전송이 되는데, 만약에 R1의 값이 전송이 되는 타이밍 갖다가 T라고 그런다면은 R2에 들어가는 타이밍은 T 플러스 1, 즉 다음 클럭이 되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은 동기 순차 논리를 사용하는 그러한 회로인 레지스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레지스터의 동작이 시작되면은 끝나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 타이밍, 즉 다음 클럭 펄스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요 그림 4-2의 그 B를 봐도 알겠지만 항상 동기 순차 논리는 클럭이 있을 때만 동작합니다. 만약에 상승 모선에 동작하는 그런 이제 순차 논리다 그러면은 클럭이 올라갔을 때 동작을 할 것이고, 하강 모선에 동작하는 것이라면 클럭이 내려갈 때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다른 경우에는 동작 안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타이밍에 전송을 시작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전송이 완료되는 것은 다음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레지스터 전송을 갖다가 그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어떤 타이밍에 T, 타이밍을 표현한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조건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조건이 바로 이제 타이밍에 대한 조건이죠. 어떤 타이밍이 1이면은, 즉 예를 들면 이게 타이밍 T0이고 T1이고 T2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T1이 1이면 요 부분이죠. T1이 0이면 이 부분이죠. T1이 1인 부분 여기에, T1이 0인 부분 여기에, T2가 1인 부분 여기에, T2가 0인 부분 여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T의 조건값에 의해 가지고 어떤 타이밍 값이 1이면은 그러면은 요걸 수행하고, 콜론 아니죠. 예, 컴마죠. 그러니까는 요것도 수행해라는 겁니다. 즉 R1에 있는 값을 갖다가 R2로 전송하고 동시에 R2에 있는 값도 R1으로 전송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서로 바꾸라는 얘기죠. 예, 서로 교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익스체인지입니다, 말하자면은. 테이블 이제 4-1에는 이러한 레지스터 전송 그 규칙에 의한 언어 표현을 갖다가 규칙을 몇 개 써놨습니다. 이렇게 레지스터 이름은 대문자로 썼다고 했지, 항상. 예,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또는 R2 같은 범용 레지스터의 번호, 이런 걸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컴마는 레지스터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R2에서 0-7이라고 써있죠. 이건 뭐냐면은 R2가 예를 들면은 8비트 레지스터가 아니라 16비트 레지스터다. 그렇다면은 그 하위 8비트, 다시 말하면 0번부터 7번까지의 8비트만 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R2가 16비트이지만 8비트만 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R2의 로우 비트가 되는 거죠. arrow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전송을 표현하는 겁니다. 전송. 예. 콤마로 표현한 것은 여기서도 금방 얘기했지만은 두 레지스터 동작을 갖다가 한꺼번에 표시한 겁니다. 그럴 때 콤마를 분리하죠. 이 경우에 두 개의 동작은 동시에 수행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이번에는 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이제 CPU를 지칭합니다. 이 CPU에서 뭐 레지스터하고 레지스터 사이, 또는 레지스터하고 메모리 사이, 또는 메모리하고 I/O 장치들 사이, 뭐 레지스터하고 I/O 장치 사이에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 그 데이터를 갖다가 뭐 8비트는 8비트, 16비트는 16비트 집단으로 한꺼번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갖다가 우리가 공통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공통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여러 개의 레지스터 장치가 하나의 버스 라인을 갖다 공도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레지스터나 장치가 같이 이 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버스는 어느 한순간에는 한 번에 한 그 레지스터나 한 I/O 장치나 한 디바이스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동시에 이 버스를 쓴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나 버리겠죠? 신호가 충돌나 가지고 신호가 전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항상 동시에 한 디바이스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가 이 버스를 쓰느냐 하는 것을 누군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어라는 게 바로 멀티플렉서입니다. 멀티플렉서가 지금 어느 디바이스가 이 버스를 쓸 것이냐,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그림 4-3에 보게 되면 레지스터 A, 레지스터 B, 레지스터 C, 그리고 레지스터 D 하는 4개의 레지스터가 있어요. 이 레지스터 중에서 누가 요 버스를 쓸 것이냐, 즉 4비트짜리 데이터를 전송하는 하나의 라인을 갖다가 이 4개의 4비트 레지스터가 누가 전송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바로 이 멀티플렉서가 결정해 준다는 얘기죠. 멀티플렉서가 알다시피 여기 4 곱하기 1 멀티플렉서면은 4개 입력 중에서 1개 입력만 골라가지고 출력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멀티플렉서의 제어 신호인 S0, S1 두 신호가 이 테이블 4-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값이냐에 따라 가지고 A에서 오는 입력, A에서 오는 입력, B에서 오는 입력, C 레지스터에서 오는 입력, D 레지스터에서 오는 입력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지금 요 멀티플렉서에는 각 레지스터에 최상위 비트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펜으로 한번 표시해보죠. 최상위 비트, 즉 3번 비트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 최상위 비트 넷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예요. 뭘로? S0, S1으로. 예를 들면은 S0, S1이 둘 다 11이다. 그럼 D만 고릅니다. 요거만 고르겠죠. 근데 똑같은 신호가 여기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멀티플렉서도 요 신호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D에 연결되어 있죠. D0, D1, D2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출력 신호는 뭐예요? 결국은 여기도 D0, D1, D2, D3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즉 D 레지스터에 있는 값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레지스터가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의 데이터만 내보내주는 이 장치, 이게 바로 버스이고 공통 버스이고, 이 공통 버스를 제어해주는 놈이 누구냐? 바로 이 멀티플렉서들이라는 겁니다. 이 멀티플렉서 그룹이 바로 이 공통 버스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예요. 그리고 이 제어 장치에 사용되는 제어 신호가 바로 멀티플렉서의 셀렉트 신호, 즉 이 S0, S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지금 이 S0, S1 신호를 포함해가지고 이 멀티플렉서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 갖다가 버스 제어기라고 얘기를 해요. 버스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버스의 동작을 우리가 레지스터 전송문으로 표시한다 하게 되면 이 BUS라고 하는 그런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C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갖다가 버스로 전송해라, 또는 버스에 있는 값을 갖다가 뭐 R1 레지스터로 보내라 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레지스터 전송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C에 있는 레지스터 값을 갖다가 R1으로 보내라 하는 내용하고도 이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 두 개는 동치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버스 컨트롤러를 사용해가지고 공통 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봤는데, 도대체 버스가 그럼 컴퓨터에 어디 있는 것이냐? 여러분들 버스 봤어요? 학교로 오는 3100번 버스 말고, 이 컴퓨터에서 레지스터 투 레지스터 전송을 하는 그러한 통로를 직접 눈으로 본 적 있나요? 사실은 여러분들 안 본 사람들도 봤습니다. 다 봤는데 보긴 봤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을 뿐일 거야 아마. 한번 버스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 뒤를 자세히 보게 되면, 즉 보드의 PC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굉장히 흐리긴 하지만은 수없이 많은 선들이, 여기 좀 보이나, 영상에 보이나요? 수없이 많은 선들이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선들이 깔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라인에 굉장히 작은 다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죠? 예, 이게 메인 메모리 램 소켓이에요. 이게요. 램 소켓으로 CPU에서 램 소켓으로 가는 굉장히 많은 선들이 보이죠. 이 선들이 뭐냐? 이게 바로 버스입니다. 이게. 요거는 CPU의 레지스터로부터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전기 선들의 집합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이나요 좀? 예, 이것들이 버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버스들도 여러분들이 메인보드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수많은 선들이 나타나 있죠. 이것들이 대부분 버스입니다. 물론 CPU 내에 이 CPU 안에도 레지스터들하고 레지스터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한 버스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칩셋이나 아니면 다른 칩들, 그리고 연결단자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 전부 다 대부분 버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PCI 슬롯이 있는데, 이 PCI 슬롯에 연결되어 있는 선들도, 이 선들도 이것도 전부 다 버스입니다. 이것들도. 그리고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칩셋, 예, 이 칩셋에 또는 다른 여러 칩들에 멀티플렉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멀티플렉서에 의해 가지고 내가 지금 특정한 다른 디바이스에 연결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해주는 그런 로직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버스 컨트롤러라고 한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버스 컨트롤러는 바로 이 칩셋에 들어있습니다. 이 칩셋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뭐 다른 데 흩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디바이스들,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회로나 부품들을 서로 데이터로 연결해주는 그러한,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선들, 예, 이 선들이 바로 버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다 봤을 거예요. 단지 이게 뭔지 모르는, 야, 이거 복잡하다, 그냥 복잡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선들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보드는 펜티엄 보드입니다. 펜티엄은 32비트 CPU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송될 때, 뭐 가거나 올 때 기본적으로 32비트, 다시 말하면 32개의 전기 회로선이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64비트면, 지금 이 펜티엄이 32비트지만은 메인 메모리하고 연결되는 선은 64비트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에 이 라인이 64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64기가 동시에 보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선이 많고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저게 뭐 하나나 두 개 정도의 그냥 버스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이 회로나 구조를 갖다가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보이고, 야, 도대체 저렇게 복잡한 메인보드를 누가 만드냐,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대한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게 되면은 생각보다도 간단한,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구조다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컴퓨터 구조, 컴퓨터 시스템 구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말하기에는 또 생각보다 쉬워요. 또 일단 알게 되면 쉽습니다. 알기 시작하면 쉬운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제 논리회로 시간, 지난 학기 논리회로 시간에 아마 유혁재 박사로부터 로지심을 사용해서
논리 회로를 갖다 그리고 논리 회로를 검증하는 걸 배웠을 텐데, 뭐 그런 논리 회로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처음에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툴을 사용해 가지고 신호 넣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신호 01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나오는지 갖다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그거 다 그냥 본인의 그 심리적인 문제이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컴퓨터 시스템 구조 본격적으로 이제 5장부터 한다는 얘기를 뒤에서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레지스터나 아니면 데이터, 수, 그리고 버스 같은 이런 이제 기본적인 논리 회로의 그 구조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공통 버스를 제어하는 버스 컨트롤러를 만들 때는 물론 이제 여기서 그림 4-3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레지스터의 비트 수만큼의 멀티플렉서를 사용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멀티플렉서가 좀 큰 게 많이 필요하겠죠. 좀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3스테이트 버퍼를 사용하는 방법이죠. 요 3스테이트 버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림 4-4에 표현한 것처럼 버퍼는 버퍼인데 컨트롤 인풋 C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인풋이 있어가지고 이 C 값이 1일 경우에는 그냥 버퍼입니다. 즉 인풋 A에 어떤 1값이 들어오면은 출력도 1이고 0이 들어오면 출력도 0이에요. 근데 만약에 C 값이 0이다. 0이 되면은 하이 임피던스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디제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값이 1이건 0이건 간에 출력 값은 안 바뀝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갖다가 이제 하이 임피던스, 즉 고장 상태라고도 얘기하는데, 요 특성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 3스테이트 버퍼를 가지고서는 멀티플렉서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4-5를 한번 보게 되면은 3스테이트 버퍼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레지스터 A의 0번째 비트, 뭐 레지스터 B의 0번째 비트, 레지스터 C의 0번째 비트, 레지스터 D의 0번째 비트가 이렇게 있다. 이 중에 4개 중에 어느 걸 골라가지고 출력 라인으로 내보낼 것이냐 했을 때 요 3스테이트 버퍼의 컨트롤 인풋 요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디코더 연결하고 셀렉트 신호 S0, S1에 의해 가지고 셀렉트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S0, S1의 값을 따라 가지고 0, 1, 2, 3번 출력 중에 하나만 1신호가 나가고 나머지 다 0이 되겠죠. 그럼 1신호가 나간 부분, 예를 들면 S0하고 S1이 둘 다 빵빵이다. 그렇다면은 요 0번 출력만 1이 되고 나머지 다 0이 되겠죠. 그럼 요 부분만 컨트롤 입력이 1이 돼가지고 A0에 있는 값이 출력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S0하고 S1 값이 뭐 예를 들면 1, 1이다. 둘 다 1이면은 요 3번만 출력만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컨트롤 입력이 요 부분만 1이 되고 나머지 다 빵빵빵이 돼가지고 D0의 값만 버스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3스테이트 버퍼를 이용해 가지고 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그 컴퓨터 설계할 때 뭐 얼마나 뭐 빠르고 좀 더 복잡한 기능을 갖다가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좀 저렴하고도 간단한 그런 컴퓨터를 만들고 싶다. 또는 굉장히 간단한 회로를 만들어서 저전력 그리고 하이 퍼포먼스 쪽을 갖다가 추구하고 싶다. 그렇다면은 뭐 3스테이트 버퍼를 사용하는 게 나을 것이고 뭐 사실 3스테이트 버퍼를 사용돼 가지고 그렇게 뭐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은 뭐 좀 더 컨셉적으로 간단하지만 훨씬 복잡한 회로 멀티플렉서 쓰고 싶다. 그렇다면 멀티플렉서로 구성되는 그런 버스 컨트롤러를 만들어도 되겠죠. 만약에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러한 이제 버스 전송을 우리가 레지스터 전송 언어로 표현한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읽기 같은 경우, 즉 메모리에 특정 어드레스 AR로 표현되는 특정 주소의 값을 갖다가 데이터 레지스터로 보낸다. 이러면 읽기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이고, 거꾸로 어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갖다가 메모리에 AR 번지로 보내서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가지고 R1 값을 메모리 값으로 전송하는 그런 형태로 표현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버스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그런 표현도 간단하게 그냥 화살표, 레지스터 전송 언어 표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굉장히 복잡한 하드웨어 컨트롤 표시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레지스터 전송 언어에 의해 가지고 하드웨어 동작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예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선 페이지에서 마이크로 연산, 즉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CPU,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로 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레지스터 전송 마이크로 연산도 있고 산술 마이크로 연산,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산술 연산하는 그런 연산도 있고 논리 연산하는 그런 연산도 있겠죠. 그리고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갖다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옮기는 쉬프트 마이크로 연산이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레지스터 전송이라고 하게 되면 레지스터 간에 바이너리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긴 한데 이 산술 마이크로 연산 같은 경우에는 수치 데이터, 뭐 실제 뭐 자연수라든가 아니면 정수, 실수, 뭐 허수 이런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산술 연산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논리 연산 그러게 되면은 이건 수치 데이터에 대한 연산이라기보다는 수치가 아닌 비수치 데이터, 즉 비트 값들에 대한 조작, 뭐 AND, OR, NOT 같은 이런 이제 비트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데이터가 뭐 산술 수치 데이터건 아니면 비수치 데이터건 상관없이 그 해당 데이터를 갖다가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 종류가 다 적용되겠습니다. 산술 마이크로 연산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테이블 4-3에 모아놨는데 일단 가장 흔한 마이크로 연산 그러게 되면은 여기서 나타낸 것처럼 더하기, 뭐 빼기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위에다가 발 하나 얹어놓은 거, 즉 컴플리먼트입니다. 컴플리먼트면 보통은 1의 보수죠. 1의 보수고 거기다 하나를 더하게 되면은 2의 보수가 되죠. 즉 이진연산일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값에다가 어떤 값에 보수를 더하면은 그건 빼기죠. 결국은요. 예, 빼기 연산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이거는 2의 보수 감산을 하게 되는 거죠. 2의 보수를 사용하는 감산이 됩니다. 어떤 레지스터 값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레지스터 값에 하나를 더하는 것은 이건 더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냥 값을. 이건 즉 인크리먼트가 가는 겁니다. 플러스 써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크리먼트. 마찬가지로 이진수에서 1을 빼는 것이다 하게 되면 이건 역시 빼기 연산이 아니고 뭐다? 디크리먼트. 하나를 감소시키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연산들이 컴퓨터에서 즉 CPU에서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산술 연산의 종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산술 마이크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덧셈기가 필요합니다.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컴퓨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그 산술 연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들은 전부 다 덧셈을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컴퓨터는 할 줄 아는 연산은 정확히 말하면은 덧셈밖에 없다. 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은 전부 다 덧셈을 응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뺄셈 같은 경우에는 2의 보수를 갖다가 더한 것, 이 뺄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곱셈 같은 경우에는 덧셈 연산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나눗셈 연산은 뺄셈 연산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덧셈이죠. 결국은요. 이진감 가상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덧셈과 뺄셈을 동시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감산기하고 가산기가 즉 덧셈 뺄셈을 하는 것이 같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도 그냥 덧셈기예요. 자, 우리가 그림 4-6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4비트짜리 덧셈기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비트인 두 개의 수 A0부터 A3까지의 4비트를 갖고 있는 A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과 그 다음에 B0부터 B3까지의
4개의 비트를 갖고 있는 B 레지스터의 값을 갖다 서로 더한다. 그러게 되면 각각의 비트별로 상위 비트는 상위 비트끼리, 중간 비트는 중간 비트끼리, 하위 비트는 하위 비트끼리 서로 더해가지고 출력을 우리가 내보낸다고 그러게 되면 이 출력 값이 바로 덧셈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최상위 비트의 캐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최상위 비트의 캐리하고 그 직전 그 비트의 캐리를 갖다가 익스클루시브 OR 했을 때 부호가 결정되고, 그리고 그 부호 값에 따라 가지고 만약 익스클루시브 OR가 결과가 1이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겠으나 이게 0이다. 그러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있긴 뭐가 있어요. 두 개의 그 캐리 부호가, 즉 C4하고 C3하고의 캐리 부호가 서로 같으면은, 네, 같으면은 뭐 부호가 같은 부호의 연산이니까 문제 없다고 그랬죠. 근데 서로 다르면 오버플로우라고 그랬죠. 오버플로우. 벌써 까먹었어요? 앞에 챕터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오버플로우가 무엇인가?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다음에 있는 이진 감가상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상기와 가상기가 동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덧셈기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이제 피겨 4-7을 보게 되면은 똑같은 이제 4비트 덧셈기예요. 단지 B 레지스터에서 들어오는 값을 갖다 익스클루시브 OR로 연결해 놨습니다. 익스클루시브 OR 연결했기 때문에 요 익스클루시브 OR의 한쪽은 그 레지스터로부터 오는 데이터고 또 한쪽을 갖다가 공통으로 M이라고 하는 비트로 묶어놨어요. 그럼 이건 뭐냐? M이 0이면은, 익스클루시브 OR니까 M이 0이면은 한쪽이 무조건 0이죠. 만약에 B가 0이면은 결과가 뭐죠? 두 개 값이 같으니까는 0이죠. B가 1이면은 여긴 0이고 여긴 1이니까 두 개 값이 다르죠. 그러니까 1이 나갑니다. 그래서 M이 0인 경우에는 B 값들이 그냥 그대로 풀 애들에 전달되죠. 하지만 M이 1이면 어떻게 되죠? M이 1이면 요 값이 1이고 B가 0이면은 뭐가 나가죠? 얘가 0이고 여기 1이기 때문에 서로 비트가 다르니까 결과가 1이 나가죠. 즉 B 값은 0이지만은 풀 애들에 들어간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B가 1이면 이 값도 1이고 이 값도 1이죠. 두 개의 결과 값이 같죠. 그러므로 출력은 0이 되는 겁니다. 즉 B의 입력은 1이었지만은 결과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보수값. 그리고 M이 1일 때 보수값이 되는 거니까 이게 C0에 연결되어 있죠. 캐리가, 시작 캐리가 1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1의 보수가 아니고 2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보수로 수행되는 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비트 값하고 익스클루시브 OR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M이 0일 때는 덧셈을, M이 1일 때는 뺄셈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덧셈기라는 얘기죠. 항상 컴퓨터의 모든 연산의 기본은 덧셈이다 하는 거 기억해야 되고, 이것은 다르게 얘기한다면은 컴퓨터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연산의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그냥 덧셈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인간들은 어때요? 인간들은 뺄셈을 할 때 덧셈을 막 응용해서 하나요? 나눗셈은 뺄셈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덧셈 응용해서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뺄셈 알고리즘과 나눗셈 알고리즘, 곱셈 알고리즘이 따로 있죠. 여러분 곱셈할 때 어떻게 해요? 곱셈할 때 예를 들면 3 곱하기 4 그러면 3을 4번 더해요, 여러분들이? 설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한테는 구구단이 있죠. 예, 구구단. 걸그룹 구구단 아니에요. 요새 활동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구구단 말고 어쨌거나 구구단. 그래서 3, 4 그러면 우리 10이 딱 그렇게 얘기하지 3을 4번 더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예, 인간은 컴퓨터하고는 다른 연산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별도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죠. 예, 빼기를 연속으로 하는 것도 물론 맞긴 맞는데 사람의 머리 사고체계 속에서 나눗셈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결론은 인간이 컴퓨터보다 더 다양한 그 산술 마이크로 연산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더 우월하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컴퓨터가 아무리 빠르고 정확해봤자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산술회로 좀 전에 그 페이지에서 봤던 이러한 이제 이진 감가상기를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뭐 덧셈, 캐리를 포함한 덧셈, 뺄셈, 빌림수를 포함하는 뺄셈, 그리고 데이터를 그냥 전송하는 통과, 트랜스퍼라고 그러죠. 그리고 레지스터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같은 이런 동작을 하는 그러한 뭐 산술 회로를 갖다 뭐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4-4 보게 되면 이런 이제 산술 회로에 대한 펑셔널 테이블이 있는데 셀렉트 신호가 S1, S0 그리고 Cin 캐리가 들어오는 인풋이 캐리 인풋이죠. 이렇게 3개의 셀렉트가 비트가 있습니다. 3비트의 셀렉트 비트죠.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인풋은 Y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인풋이 이제 요 플립플롭 풀에더에 들어가는 요 인풋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 값이 뭐가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항상 덧셈에서 즉 연산에서 기준 그 레지스터는 A고 A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값이 뭐가 들어가냐 요 중에 하나 0, 1, 2, 3 입력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럴 때 이 0, 1, 2, 3 값하고 캐리 값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8개의 종류가 케이스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정하기를 이거 우리가 그냥 정하는 겁니다. 정하기를 S0, S1, S1, S0, C인이 빵빵 빠일 때는 그냥 덧셈이고 001일 때는 캐리를 포함한 덧셈을 하자. 즉 캐리를 포함한 덧셈이면 C인 이게 들어간 덧셈이라는 얘기죠. 이게 1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C인이 1인 경우죠. 이거는 엄격히 말하면은 요 4비트 전 가상기가 있는데 요 전 단계에도 또는 이 뒷 단계에도 가상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8비트 전 가상기다. 그러면 이만큼이 4개가 더 있을 것이고 16비트다 그러면 이 4비트짜리 풀헤더가 4개가 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들어오는 캐리 그리고 뒤로 나가는 캐리가 다 있겠죠. 그걸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냥. 그래서 만약에 0이 선택되면은 그냥 B 값이 그대로 Y로 전달되고 1이 선택되면은 B 값에 다시 말하면 보수가 들어가겠죠. 보수가 들어가서 이건 뺄셈이 될 겁니다. 그리고 2가 선택되면은 무조건 0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Y 값이 0이니까는 결과값은 풀헤더니까 무조건 A 값이 결과 D0로 나오겠죠. 하여튼 트랜스퍼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선택되면은 낫 게이트를 하나 거쳐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즉 0이 낫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1이죠. 즉 3은 1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1 신호가 나가요. 그러면 이 X로 들어온 A 값에다가 Y0로 들어온 1 값을 갖다 더하는 게 되죠. 그러면 하나 이건 증가가 됩니다. 즉 인크리먼트 A 값이 되는 거예요. 인크리먼트 A 값이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C인이 요거는 이제 1일 때 얘기죠. 이게 0이면 물론 이제 디크리먼트가 됩니다. 이 값이 0이면은 디크리먼트가 되고 1이면은 인크리먼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 동작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갖다가 우리가 한꺼번에 표시한 게 그림 4-9예요.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면은 아마 논리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야, 이거 뭔 선들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씩 따져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풀 에더 4개가 그냥 똑같은 게 있고 멀티플렉서 똑같은 게 있고 이 멀티플렉서 각각의 S1, S1 입력이 똑같은 입력이 그냥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선이 복잡해 보이죠? 별거 아니죠. 그리고 0, 1, 2, 3에 들어가는 거는 B, not B 아니면은 0,
아니면은 1.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시 그려라 그러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한번 요 회로를 갖다가 로지심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본 다음에 이 셀렉트 값을 갖다 하나씩 이렇게 값을 바꿔가면서 넣어보고 B 값을 넣었을 때 그때 이 D, 요 D의 네이비트 결과가 정말 덧셈 또는 이제 캐리를 포함한 덧셈 이런 게 다 되는가, 트랜스퍼 되는가 이런 거 갖다 한번 실제로 한번 로지심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꽤 재밌을 겁니다.